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단어가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길죠. 근데 이 단어 안에 이게 어디에 생기는 병이고 어떤 병인지에 대한 의미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시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라든지 시야 이런 데 관여를 하는 거고요. 척수는 우리 뇌하고 팔다리 신경을 이어주는 등줄기의 어떤 신경 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신경하고 척수염에 생기는 병인데 이 안에 범주란 말이 들어있죠. 이 범주란 얘기는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이런 말이 붙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은 유로마일라스 옵티카 스펙트럼 디스오더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척수염과 시신경염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병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2016년에 전 세계 역학 연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0.56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는 약 1280명 정도가 계신 거로 파악이 되고요. 다발성경화증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3.3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경화증보다는 조금 더 드문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희귀질환관리법에 보면은 전체 유병 인구가 2만 명 미만일 때를 희귀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두 개 모두 희귀질환에 속합니다. 원인은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럼 자가면역 질환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면역세포와 공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면역세포들이 우리 기관들을 공격하는 병들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라든지 시신경이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를 중추신경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은 아쿠아프린4라는 건데요. 아쿠아프린은 우리 몸에 있는 물이 통과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공격을 하는데 왜 병이 생기느냐? 뇌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요새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장벽이 촘촘하게 있는데 우리 뇌도 보호하기 위해서 촘촘한 장벽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혈액-뇌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라든지 바이러스, 세균 아니면 이런 잘못된 면역세포들이 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체가 생기면서 그게 망가지기 때문에 성벽에 구멍이 뚫리면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은 이 혈액 뇌 장벽에 있는 아쿠아프린4라는 물질에 대한 항체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뇌나 중추신경계에 질환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빅병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질환을 처음 기술한 의사가 프랑스의 데빅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때는 시신경염하고 척수염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신경염과 척수염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대빅병이라는 말을 붙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대빅병은 최근에 와서는 이게 바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다. 같은 그 질환이다. 라고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설명하실 때 이 말이 기니까 그냥 대빅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예전에 다발성경화증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 알려진 게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발성경화증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항체들이라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다발성경화증과는 굉장히 다른 질환이라고 얘기가 돼서 그때는 다발성경화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으로 올바르게 진단이 후에 붙여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은 시신경 척수염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신경하고 척수를 주로 침범을 해서 동시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초기에 시신경염만 오기도 하고 척수염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뇌의 병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범주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신경 척수염보다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저는
모그병이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에서는 그 아쿠아프린4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한 8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에서는 항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항체 음성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모그라는 그런 물질에 대한 항체가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시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항모그 항체 질환 이렇게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질환들 다발성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항모그 항체 질환은 각각이 조금 다른 질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후라든지 치료도 좀 다른 질환이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침범이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요. 우선 시신경이 침범이 되면은 갑자기 한쪽 눈이나 아니면 양쪽 눈에 안 보여서 시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일부 시야가 결손이 되기 때문에 뭐 위쪽 반이 안 보인다든지 아래쪽 반이 안 보인다든지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척수는 뇌하고 팔다리로 가는 모든 운동과 감각신경을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팔다리의 감각이 마비되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을 보기 어려워지거나 대변 조절이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척수의 중간 부위를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잘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딸꾹질이 이제 멈추지 않는다든지 계속 숨쉬기 힘들거나 잠이 많아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겠고요. 뇌에는 또 광범위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정말 경련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는 이제 어떤 후유증을 남기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시신경 척수염을 앓고 나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나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피로라든지 강직, 불면증이라든지 머리가 맑지 않다, 그다음 배뇨장애, 그다음에 통증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신경 척수염이 무서운 거는 굉장히 재발하기 때문인데요. 환자분의 약 80에서 90% 굉장히 많은 수가 재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발성경화증은 굉장히 가벼운 증상으로 자주 일어나는 반면에 시신경 척수염은 굉장히 무서운 증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자꾸 장애가 남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할 때마다 장애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조기에 진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 증상이 생기고 나서 1년 안에 재발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5년 안에는 90%는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징적인 거는 재발을 할 땐 약간 몰려서 재발을 하다가 또 이제 잠잠할 땐 또 한동안 잠잠한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에서의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상이 생겼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3일 이내는 병원에 방문해서 급성기 치료를 받으셔야지만 남는 후유증을 적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